자, 대박이 나도 대박이 났습니다. 제가 앞서 올려드렸던 임영웅 가수의 리사이틀 SBS 특집 방송 시청률이 제가 굉장할 거라고 예측을 드렸죠. 근데 그 결과가 정말로 굉장해버리고 말았다. 기사가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SBS도 오전부터 아주 대서특필 하고 있는데요. 임영웅 리사이틀 90년대 댄스곡부터 로맨스 연기까지 다양한 매력에 10만 관중이 열광했다. 이 SBS 입장에서는 추석 특집으로 우리 아티스트의 리사이트 공연을 단독 공개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크게 걸었거든요. 사실 섬총각 영웅 때 조금은 아쉽다라는 평이 있었지만 야, 그런 평을 그냥 싹 잠재워버리는 초대박 수치가 또 한 번 폭발했다. 역시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는 전무후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절도 하고 로맨스 연기도 하는 우리 아티스트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의 눈물도 흘리시고 보면서 웃음도 빵빵 터지시는 그런 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임영웅 가수가 오케스트라의 마에스트로가 되어 지휘자가 되어 등장을 했다. 첫 곡으로 영시의 이별을 열창했다. 연달아 몇 곡을 더 부르며 팬들에게 그동안 잘 지냈는지를 물으며 새해를 맞아 팬들에게 큰 절을 올렸다. 이번 투어가 기존 콘서트와 다른 특별판 공연이다. 큰 규모의 공연을 리사이틀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데 나도 오랫동안 추억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 싶어 리사이틀 투어를 준비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팬들의 함성에 저도 많이 사랑한다. 여러분들 덕분에 사랑이라는 단어의 새로운 의미를 배우고 있다. 감사하다 라고 진심을 전하기도 했고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건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힘들 때 기대기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안부도 물어주고 쉴 곳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함께 살아가는 것의 진정한 의미다. 그 상대는 내가 될 수도 있고 친구, 연인, 가족이 될 수도 있다. 이 노래는 내 삶에 있어서 함께 걸어가고 싶은 일을 생각하며 들어달라. 조용필님의 걷고 싶다를 또 열창을 했죠. 새로운 연기에 도전을 하기도 했고 장가를 가지 말라는 수많은 팬들과 어머님, 할머니를 빼고 전부 다 자신이 장가 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앵콜 무대를 선보였죠. 여러분들이 계신 덕분에 무사히 6회차의 공연을 마칠 수가 있었다. 항상 공연을 준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스태프들의 덕분에 멋진 공연을 만들 수 있었다.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리기도 했죠. 그리고 오늘처럼 언젠가 이별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나눈 따뜻한 마음들이 노래가 울림이 우리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준 소중한 마음 평생 잊지 않겠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란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영웅시대 분들의 이 마음이 그냥 모이고 모여서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티스트가 이렇게 영웅시대 분들을 볼 때마다 이 꾸벅꾸벅 절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좀 너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이번 시청률 결과가 그야말로 미쳐버렸거든요. 왜냐면 임영웅 가수의 기록이 시청률뿐만이 아니라 추석 연휴에도 신기록 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멜론 누적 스트리밍 조회수가 125억 회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야, 요거 제가 몇 년 전에 이 방탄소년단과 똑같은 다이아 등급이 되려면 100억 회를 돌파해야 하는데 90억 회까지 제가 전달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다. 조금만 더 하면 100억 회를 넘어서 200억도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벌써 125억 회를 달성했습니다. 우리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의 이 열정적인 팬심, 이 응원 문화가 파워가 정말 말도 안 되거든요. 리사이트 시청률도 초대박이 났는데 우리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이 누적 스트리밍 조회수도 미쳐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뜸 그만 들이고 제가 바로 한번 직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닐슨 코리아가 가장 정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닐슨 코리아의 시청률이 야, 이거는 해도 이 정도까지 나오나? 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어마무시한 결과를 내고 말았습니다. 1위에 KBS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이 13.3%, MBC의 놀면 뭐하니가 6.6%, 그리고 우리 아티스트의 리사이틀 특집 방송이 6.2%입니다. 제가 이따 후반부에도 이 시청률이 왜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지 예측해드린 걸 설명을 드리겠지만, 와, 이건 정말 미쳤습니다. 자, 단순히 숫자만 놓고 봐도요, 6%가 넘는 게 어느 정도의 파워냐? MBC의 뉴스 데스크, 뉴스 방송을 압도할 정도의 시청률이 6%라는, 6이라는 숫자가 갖는 시청률의 의미입니다. 사실 KBS 2채널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을 제외하고서는 10%를 넘긴다라는 건요,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예능 방송은 더더욱 그렇고요. 우리 아티스트처럼 단발적으로 딱 그날만 방송하는 특집 방송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욱 힘듭니다. 근데 6.2%가 나왔어요. 우선 MBC 뉴스데스크를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KBS의 간판 예능 방송인 부르의 명곡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KBS 9시 뉴스까지 이겼습니다. 와, 진짜 말도 안 되죠? 뉴스 방송 프로그램보다 예능 방송이 위에 있는 경우는 KBS 기준에서는 자신들의 자사 방송 프로그램인 부르의 명곡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두 번째로 대단하냐? 자, SBS가 이 20위권 안에 유일하게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8시 뉴스입니다. SBS 8시 뉴스가 2.6%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KBS 뉴스가 3.2%, 그리고 KBS의 메인 간판 뉴스죠.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온 국민이 다 보는 뉴스, 저녁 뉴스, 이 9시 뉴스가 4.4%입니다. 그러니까 KBS는 9시 뉴스, SBS는 8시 뉴스가 자신들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SBS의 8시 뉴스가 2.6%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20위권 안에 SBS 프로그램이 들어온 게 통틀어서 8시 뉴스가 유일합니다. 그 외에는 MBC와 KBS의 향연입니다. 전부 다 KBS잖아요. 다 KBS 프로그램이 차지했고 그나마 높은 것이 MBC 뉴스데스크다. KBS 9시 뉴스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 요즘 MBC 뉴스데스크란 말입니다. 방송 3사의 메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뉴스 방송이 다 있죠. MBC 뉴스데스크가 5.4%, KBS 9시 뉴스가 4.4%, SBS의 8시 뉴스가 2.6%. 근데 이 세 개를 다 뛰어넘은 것이 우리 아티스트의 단발적 특집 방송이었던 리사이틀 방송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소름 돋는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보다 종편 방송사의 시청률은 당연히 낮습니다. 무조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전체 방송 프로그램 중에 공중파에서 탑3 안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사에서 탑3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3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진짜 미친 거죠. 그리고 6.2%라는 대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우리 SBS 국장님이 나서시지 않을까요? 자, 이 SBS 국장님을 제가 검색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쯤 되면 이 SBS 국장님이 나서서 야, 우리 임영웅 가수 덕분에 SBS가 정말 엄청나게 명예로운 대기록,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수준 아닙니까? KBS 단독쇼를 제외하곤 SBS에서, 아니 방송 3사에서 한 가수가 나와서 이 정도의 대기록을 만든 경우가 있었을까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이미 콘서트가 진행된 영상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실제 실시간 콘서트 실황 영상이 아니라 이미 공연이 다 끝난 이제 곧 열릴 우리 아티스트 2집 앨범 콘서트 영상도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리사이틀 특집 공연 영상이란 얘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단 얘기예요. 그런데도 6%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첫째로 영웅시대 분들이 소름 돋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아티스트의 이 영상을 일반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셨구나. KBS 단독쇼 때랑 똑같습니다. 임영웅이 콘서트 영상이 추석 특집으로 한데 얼마나 잘 부르나 한번 들어볼까? 하고 들어보셨을 일반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분들 그럼 어떤 평가를 했을까요? 제가 볼 땐 극찬했습니다. 왜냐? 시청률은요, 중간에 이탈하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티스트 6.2%를 기록했죠? 그러면 중간에 이탈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일까요? 적다는 얘기일까요? 당연히 적다라고 저는 판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엄청난 우리 아티스트의 리사이트 공연 분명히 못 보신 분들 또 계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 이 넷플릭스에 들어가시면은 언제든지 방송을 보실 수가 있다. 자, 10월 5일 기준으로 넷플릭스에도 우리 아티스트의 리사이트 공연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고, 이거 검색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임영웅 리사이틀 해가지고 요 콘서트 실황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바로 연결이 됩니다. 아유, 나는 넷플릭스 로그인은 돼 있는데 찾는 게 어렵던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네이버에다가 임영웅 리사이틀 넷플릭스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런 대기록을 만들어주는 영웅시대 분들이다 보니 우리 아티스트가 편지를 쓸 수밖에 없죠. 추석 인사를 보냈습니다.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웅입니다. 오랜만에 카페에 글을 쓰네요. 다들 잘 지내셨죠? 보고 싶네요. 우리 영웅시대. 벌써 추석 연휴가 왔네요. 그만큼 2집 콘서트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연휴 동안 가족들과 화목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난 것도 많이 드시고요. 저도 만난 거 많이 먹고 살 좀 쪄도 될런지요. 콘서트에서 춤추다가 웃돌이 들렸는데 뱃살이 많이 보여도 될런지요. 사실 이미 배가 나왔다는 건 비밀. 여러분의 뱃살은 애교로 봐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 좀 해봐야겠네요. 모쪼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커넥. 참 손주 같고 아들처럼 귀엽게 추석 인사와 편지를 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니 영웅시대 분들이 우리 아티스트에게 빠져서 지금 몇 년간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닐까. 자, 이런 엄청난 SBS의 대기록을 만들어버렸고 SBS 국장님이 깜짝 놀라서 이 축하 인사, 감사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아티스트 이번 리사이틀 방송 최초 공개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라고 저는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 사진은 우리 아티스트가 리사이틀 공연 방송이 진행되는 이 와중에 아주 기습적으로 올린 추석 인사 인스타그램 사진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단풍 마크가 요렇게 딱 하나가 있고요. 영웅시대 분들과 수많은 대중 팬분들에게 추석 연휴 잘 보내시라는 아티스트의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배경에 보면 굉장히 멋진 모습의 공간이 보이는데 이게 과연 어디일까요? 리사이틀 공연 현장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모습은 우리 아티스트가 이제 곧 시작할 전국 투어 콘서트 어떤 리허설 현장 개념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콘서트와 관련된 이 임영웅 가수의 어떤 촬영 현장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마 사진을 통해서 항상 스포일러를 해왔었던 우리 가수이기 때문에
이 사진도 그냥 단순한 추석 인사가 아니다. 분명히 아무도 몰랐던 깜짝 놀랄 비하인드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제가 볼 땐 아주 새로운 촬영 현장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 임영웅 가수의 특집 리사이틀 방송 프로그램의 이 시청률에 대한 기대치가 어마무시하게 높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보면 임영웅 추석 특집 리사이틀 방송 시간이 주목받는 이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시청률 결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왜 리사이틀 방송 시간이 주목을 받았을까? 지금 보니까 약 3시간에 걸쳐 리사이틀 서울 고척 스카이돔 공연 실황 영상을 TV 최초 공개하였다. 이 본방송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진행된 6일간의 대장정을 약 3시간 좀 안 되는 시간에 담았던 거죠. 이 콘서트가 총 10만 명을 동원하면서 성황리에 마무리된 거 기억나실 겁니다. 공연 컨셉 자체가 시대를 뛰어넘고 세대를 아우르는 무대라는 의미였고, 이 방송은 현장을 찾았던 관객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함께하지 못했던 팬들에게는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다라는 극찬 평가를 받기도 했다라는 거죠. 알다시피 10월부터 전국 투어 콘서트에 돌입하여 팬들과 재회할 예정이기 때문에 요 리사이틀 공연 자체가 기습적으로 방송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행복해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요 장면이 우리 아티스트가 이제 10월 달부터 시작할 전국 투어 콘서트의 그런 리허설 현장이 아닌가. 자, 요런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언론사에서는 사실 계속하여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임영웅과 함께하는 3시간이 TV에 최초 공개가 된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방송사에서 높게 평가를 했냐면 임영웅 콘서트의 박찬욱 감독의 다큐멘터리까지 SBS는 예능 방송 없이도 추석이 풍성하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 박찬욱 감독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감독이죠. 그런데 임영웅 리사이틀 공연 특집 방송 자체가 영웅시대와 국민분들을 위한 추석 선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영하는 다음 날인 5일 날에는 넷플릭스에도 공개가 되면서 또 신기록을 예고하고 있죠. 그러면서 올드보이를 만들어낸 박찬욱 감독의 다큐멘터리 방송까지 함께 방영된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SBS에서 이 한가위 같은 경우는 시청률 대목이잖아요. 시청률 특집으로 다룰만 한데 여기에 박찬욱 감독과 우리 아티스트의 리사이틀 공연 영상으로 SBS의 추석 특집 기간을 꽉 채웠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지금 박찬욱 감독과 어깨를 나란히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가 바로 우리 아티스트의 리사이틀 공연 영상이었다.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방이 콘서트장, 임영웅, 조용필, 추석 특집으로 만난다. 기억나시죠? 우리 아티스트가 이 KBS 단독쇼의 포문을 열었다라는 거, 나훈아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2번째로 공연을 하면서 정말 역대급의 찬사를 이끌어냈는데, 지금 보면 가수 임영웅과 가황 조용필이 추석 연휴 안방극장을 콘서트장으로 만든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대단한 게, 야, 우리 아티스트가 데뷔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수십 년이 된 가왕 조용필님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거론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4일날 우리 아티스트의 리사이틀 공연 영상이 방영이 됐죠. 그리고 5일날 넷플릭스에서 또 이 영상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죠? 맞습니다. 조용필 선생님의 이 추석 특집 단독쇼가 6일날 광복 80주년을 하여 이 순간을 영원히 라는 타이틀명으로 공개 방송됩니다. 4일, 5일, 6일 동안 이 작정하고 지금 이 SBS에서 방송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KBS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방송사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기사에서는
안방이 콘서트장이 된다. 그건 바로 임영웅, 조용필 두 사람 덕분이다. 야, 극찬도 저는 이런 극찬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김용빈, 이승환 다양한 가수들이 안방극장을 수놓는다라며 쫙 기사에 소개가 됩니다. 천만 트롯쇼라고 해가지고 TV조선에서도 추석 특집 방송이 펼쳐지죠. 여기에 뭐 김용빈, 안성훈, 김용임, 배아연 뭐 등등등 TV조선의 트롯 스타들이 다 등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1등이 누굽니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다. 그래서 언론사에서도 안방극장을 수놓는 가수들 중에서도 우리 아티스트를 1등 가수로 극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가수의 이 시청률이 너무나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자, 아시겠지만 우리 임영웅 가수가 무려 지금으로부터도 4년 전입니다. 한참 전이죠. 심지어 이제 자신의 단독쇼를 처음 열고 TV조선의 굴레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안받고 한 것이 KBS 단독쇼였습니다. 이 당시 때 시청률이 미쳐버렸습니다. 16%를 넘어섰죠. 16%. 나훈아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지금 그 누구도 이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아티스트가 뭐 섬총각 영웅부터 다양한 예능 방송에 얼굴을 내비추고 있죠. 그 방송들의 시청률과 비교하면 곤란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SBS와 KBS에서 특집 방송으로 다뤘을 때 그것도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고 오로지 여기서만 볼 수 있습니다 라는 타이틀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단독쇼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아티스트의 리사이틀 공연이 단독 공개가 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의 시청률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물론 KBS 2채널인 16%의 시청률은 달성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KBS가 워낙 공영방송이기도 하고 사실 이것은 KBS에서 최초 공개였기 때문이죠. 요번 리사이틀 공연 같은 경우는 아쉽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콘서트의 모습을 모으고 모아 편집한 영상이기 때문에 저 KBS 단독쇼와는 사실 그 결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제가 엄청난 신기록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 이유가 지금 임영웅 가수의 과거 이력들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닐슨 코리아의 시청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닐슨 코리아의 토요일 날 이 시청률의 평균을 보면요. 평균적으로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이 13.7%를 기록하고 그 외에는 놀면 뭐하니 그리고 뉴스 방송입니다. MBC 뉴스데스크, KBS 9시 뉴스, SBS 같은 경우 자체가 사실 금토 드라마를 제외하고서는 탑10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보면 다 KBS죠. 심지어 그것이 알고 싶다조차도 17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대부분 KBS 1채널, KBS 2채널들이 이 순위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SBS 같은 경우 금토 드라마 사마귀를 제외하고서는 아예 시청률 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우리 아티스트의 리사이틀 공연 판권을 이렇게 돈을 주고 방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아티스트의 요번 리사이트 공연 보시면서도 아마 콘서트장을 못 가신 분들이 사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 리사이트 공연 자체가 만약에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분명히 본방사수를 하셨을 거고, 설사 이 공연을 다녀오신 분들도 리사이트 공연 영상을 보신 분들도 분명히 본방사수를 하셨을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시청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못 가신 분들과 라이트한 시청자분들이 이것을 시청하게 되면서 시청률이 당연히 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아무래도 공연 현장의 소리를 담아서 영상을 촬영했다 보니 이게 뭐랄까 공연장에서 직접 듣는 것보다는 조금 아쉬웠다. 예를 들어서 뭐 CGV라던가 그런 공연 무비로 봤다면
현장감이 생생하게 느껴지잖아요.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근데 이게 아쉽게도 TV 화면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 아티스트의 목소리 크기라던가 현장에서의 어떤 공간감의 소리가 많이 들리다 보니 조금은 아쉬웠다. 근데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보신 분들은 전부 다 본방사수를 하셨거든요. 종편방송의 닐슨 코리아 시청률을 또 살펴보면 보면은 JTBC와 TV조선이 상당히 우위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편 TV 방송사의 평균 시청률이 2%대에 못 미칩니다. 근데 우리 아티스트의 요번 리사이트 공연 같은 경우 제가 OTT 서비스의 순위를 놓고 봤을 때 이 아는 형님의 JTBC와 TV조선의 강적들 프로그램을 떠나서 이 두 종편 방송사보다 높은 시청률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청 순위죠. 시청 점유율 순위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럼 최소 어떻죠? 공중파 시청률 기준으로 2%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게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SBS가 아무리 10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알고 싶다의 경우도 2.9%의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토요일날 기준으로 탑10 안에 들어오는 방송이 하나도 없었던 SBS 입장에서는 사실 17위에 있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외하곤 20위권 자체의 순위 입성이 어려웠던 SBS 입장에서는 20위권 안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신기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에 말씀드렸던 JTBC와 TV조선의 시청률보다 높은 시청 점유율을 보여줬고, 그것이 알고 싶다가 2.9%를 기록했던 걸 보면 3%대를 넘어서는, 최소 3%에 육박하는 닐슨 코리아의 TV 시청률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면 학원 설명회부터 임영웅 청음회까지 엄마들이 우르르 올려가는 곳이 바로 CGV 영화관이다. 우리 아티스트의 이 콘서트 무비가 BTS를 제외하곤 매번 대기록을 갱신한 거 기억하시죠? 그러다 보니 이 CGV를 찾는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 많이 늘어났는데, 특히 콘서트 무비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나 평소에 임영웅 이름은 아는데 영웅 시대는 아니야 라고 했던 분들도 임영웅 가수의 콘서트 무비 영상을 보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방송에서 그야말로 공짜로 틀어준 이 콘서트 실황 영상, 당연히 시청률 갱신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티스트의 연쇄 기록이요, 계속 새롭게 갱신되고 있습니다. 대전을 그야말로 들썩이게 만든 우리 아티스트의 행보 어마무시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금융의 회장님까지 우리 아티스트를 극찬했겠습니까? 자, 이번 대전 시축 행사부터 이 현장에 있었던 아주 엄청난 비화까지 제가 빠짐없이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시축 행사이어 대전 축구 경기 때 임영웅 가수가 보여준 공연 모습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대전까지 가시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맞지 않아서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참 많았는데, 이게 또 알다시피 차후에 방송이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걸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짧게 드리자면, 이 TV와 OTT에서 다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TV에서는 JTBC 골프 앤 스포츠 채널에서 볼 수 있고요. OTT 같은 경우에는 쿠팡 플레이에서 이 K리그 시청을 하면은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KT 지니TV는 61번, LG U+TV는 102번, SK BTV는 975번, LG 헬로비전은 105번, SK 브로드밴드는 977번, 요런 식으로 다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요거 차후에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 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굉장한 행사였냐면 우리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뉴스 기사가